이런 고스톱이란 활동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희로애락이라는 거예요. 희로애락, 치매 예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작사녀입니다. 채널 소개 이후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주제를 하지?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채널을 제가 만들기 전에 큰 카테고리들을 먼저 정했었고요. 그 카테고리 중 오늘 영상은 바로 할미, 할비,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 기획한 이제 메모지를 좀 잘 살피고 또 막 살폈죠. 그렇게 해서 오늘 바로 고른 주제는 바로 고스톱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스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투놀이 이런 막고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 뭐야 되게 생뚱맞다 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해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저는 9세, 7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그런 프로그램과 이제 소아작업치료사나 뭐 감각통합치료 전문가 이런 분들, 지인들께도 항상 궁금한 것을 제가 또 물어가며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한 팁을 얻고 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육아서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왜 우리는 육아 공부는 하는데 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문점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작업치료 이제 스토리에 제가 설명했듯이 저는 작업치료 분야에서도 성인이랑 노인 작업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 졸업 논문도 이제 노인과 관련한 그런 전공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었고, 뭐 이외에 학술 연구나 이런 것도 다 논문은 또 노인과 연관된 연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작업치료 활동은 이렇게 제가 노인 작업치료 연구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그렇게 지금 성인기까지도 보내고 있잖아요. 30대를 거쳤는데, 그래서 내가 영유아였을 때 그 경험이란 것과 청소년기 때 그 느꼈던 감정과 이런 경험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 자녀의 이 생애 주기에 비교할 대상이나 경험들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즉 부모님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배우지 않는 걸까? 아니, 배우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자, 왜 금쪽 같은 내 부모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을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감히 해봤는데요. 뭐 또 어떻게 보면 나보다 어른이고, 감히 부모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불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저는 그게 불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금쪽 같은 내 부모님이란 주제로 부모님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신체적인 거와 심리적인 거, 그리고 질환과 관련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대처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자녀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녀가 진정한 효도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노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10년 후에는 어떨까? 어떤 정신 상태이고 제가 과연 그때에는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을 알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런 모습이겠지라는 그런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은 하게 되지만 10년 후에 그 모습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노화라는 현상에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처음 겪었던 일이에요.
부모님이 한번 늙었다가 다시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저 또한 겪지 못한 일이기에 서로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변화에 대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제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모님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노화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그런 자식 세대,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나의 심리와 신체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 내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세대, 그래서 자식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작업 치료에 제가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유용한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채널의 큰 카테고리는 할미, 할비, 탐구 생활이에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제 이런 큰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고수톱, 누구나 아는 고수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론이 너무 길었죠.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과연 고수톱이라고 하는 활동은 노인들의 인지활동 그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명절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이거나 우리가 지인들 여러 명이 모일 때는 이제 동정과 집회가 오고 가면 어때요? 쌓이는 정겨운 그 활동이 있어요. 네, 바로 그게 고수톱인데요. 특히나 특별한 취미 활동이 없는 이제 그런 분들끼리 모이게 되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활동이 고수톱이에요. 질문의 제 답은 고수톱 활동은 치매 예방과 인지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엥 하실 거예요. 아닌데 분명 도움된다 했는데 TV에서도 그랬고 숫자 셈하고 그림 맞추기 하면 얼마나 많은 인지가 필요한데 인지 활동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물론 고수톱을 치면 뇌 활동량이 증가하죠. 그러나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이제 지나친 주장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자, 오히려 고수톱이라는 것들이 사행성 도박 등을 이렇게 즐긴 사람들이 치매가 왔을 때에 또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돈을 걸고 이렇게 하는 활동은 사행성 도박 등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고, 돈을 걸면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몸에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체에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도박은 이제 중독과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가 발병했을 때는 이렇게 폭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지? 우리 엄마 고수톱 진짜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제도 우리 엄마 동네 아줌마들이랑 고수톱 친다 했는데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또 그게 그렇게 또 걱정하실 부분이 또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저의 친정 어머니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동네 고수톱판의 타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수톱 엄청 즐기세요. 많이 즐기십니다. 어제도 전화했을 때 고수 치고 있다 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친정 어머니에 대한 사연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제가 어떤 강의를 갈 때마다 항상 좋은 사례가 되거든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올해 70세시고요. 그리고 한글을 모르세요. 한글을 아직 모르시고 그러니까 초등교육부터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한글을 배우려고 했는데 항상 계속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정도 지금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경도인지 장애군이세요. 제가 인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이미 실행을 해봤고 시행을 했을 때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인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최근 저희 엄마랑 이제 사위와 이제 가족들이랑 펜션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자, 펜션에 잠깐 갔을 때 이제 고수톱을 들고 갔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했는데 과연 이게 경도인지 장애 맞나? 싶을 정도로 엄마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와 이런 손놀림과 이런 거에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평생을 해온 이 작업 활동, 평생을 해온 이 활동이 와, 엄마에게는 최고구나. 진짜 베테랑이구나. 그래, 타짜라고 인정하자. 라고 했죠.
엄마 미안해. 자, 그만큼 이 고스톱이라는 활동이 엄마에게는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는 활동이란 거죠. 자, 이 습관화된 활동은 엄마의 인지 자극은 사실 크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뇌의 습관화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다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는 친정엄마에게 고스톱을 절대 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냥 엄마한테 엄마 시험시험 해라. 그리고 한 자리에 너무 앉아있지 말고 시험시험 하고 중간중간에 잘 쉬어. 그리고 돈을 꼬는 것 같으면 후딱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이렇게 자상한 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스톱이란 활동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스톱은 인지활동 아니고 치매 예방 안 된다 해놓고 이제 좋은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고스톱만이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희로애락이라는 거예요. 희로애락. 네, 그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그거 고스톱 활동이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이해 가시죠? 자, 고스톱은 저희가 절대 혼자로 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에요. 뭐 앱게임 등이나 AI나 뭐 이렇게 컴퓨터로는 혼자 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실 면대면 상황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을 보통 많이 즐기게 돼요. 고스톱 활동이라는 게. 자, 바로 이 활동에서 느껴지는 희로애락이 이 뇌를 자극하고 그 감정의 변화가 사실 치매 예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우리는 노년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바람 하나가 안 불 때가 생겨요. 늘 인생이나 삶이 고요하고 편안한 안정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럼 노년기에 이제 편안하고 안전된 감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환경이죠. 삶이. 자, 그러나 이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뇌에서는 이 감정이 큰 자극으로 오지는 않아요. 자, 치매 예방과 확실한 인지 자극이 되려면 뇌에 큰 자극, 깊은 자극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해오던 그런 습관적인 활동은 뇌에 크게 자극이 되지 않아요. 이미 학습이 되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큰 깊은 자극은 이제 우리가 바로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고스톱을 치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이제 딴다고 표현을 하죠. 돈을 따면 어떻죠? 기분이? 네, 맞아요. 기뻐요. 자, 그리고 그러다가 돈을 만약에 꼰다는 표현을 하죠. 돈을 잃으면 어때요? 좀 슬퍼요. 슬픈 감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계속 돈을 꼴아요.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도 나죠. 그렇게 또 옆에서 이제 돈도 잃고 있는데 옆에서 비매너로 또 막 하투를 칩니다. 막 늦게 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친다든지 그러면 더 화나요. 에이 하면서 하투판도 막 뒤엎기도 하고 이제 감정 싸움도 서로 하죠. 자, 그렇게 또 화해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고스톱을 치고 나서는 이렇게 또 그 판에서 이렇게 딴 사람들이 팁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 그걸 모아놓은 돈으로 또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막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즐겁죠. 자, 이렇게 사람과의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늘 희로애락이라는 이런 감정은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스톱 활동에는 이제 희로애락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니까 고스톱을 권장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별 다른 취미생활이 없고 딱히 할 일들이 없을 때는 잠깐씩 하는 활동으로는 또 괜찮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요점은 여러 사람들과 하는 활동을 하면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활동을 해란 것이고 그게 바로 치매 예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게 밖으로 나가서 이러한 사건들을 맞닿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계속 키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부모님들이 보통 놀라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집안에 문제라든지 사건 같은 게 생기면, 특히 뭐 손녀나 손자들이 다친 소식을 알린다든지 하면 걱정하시니까 알리지 않아요, 소식을. 그게 효도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나이 든 부모님에게 시시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늘 잔잔한 강변 같은 삶에서 내가 자극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을까요? 자, 요즘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자주 보는 만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상한 가작 가게 전청당이라는 만화예요. 엄청 재밌어요. 자, 무슨 만화 주제 내용이 제목이 그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만화 주제가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가사를 좀 들려드릴게요. 좀 뽑아놨어요. 자, 아주 잘했다냥 전천단이란 제목의 가사인데요. 쓴맛도 단맛도 인생이로다. 이에도 저에도 웃게 만들어 주라냥. 그리고 행복도 불행도 서로 이웃이다냥. 꼬불꼬불 행복으로 가는 길 두근두근 한다냥. 모든 게 술술 풀릴 때도 눈물이 흐를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도움이 되어줄게. 어때요? 가사가 진짜 좋죠. 자, 이게 만화 주제곡이란 게 저는 가사를 들으면서 이게 만화 주제곡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놀랬어요. 자, 오프닝 주제곡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상천외한 세상에 어서오세요 라는 주제의 가사인데요.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자, 내 손으로 고르는 행운과 불운의 갈림길, 운명이란 겨우 종이 한 장차. 행운도 불행도 한순간에 떼구르르 돌리며 미래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그리고 마음이 비춰지는 인생의 행방은 어디? 꽝일지도 모르지만 내일로. 자, 이런 가사입니다. 어때요? 가사 좋죠? 자, 이 노래를 계속 들을수록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이 가사 뜻도 모르면서 이제 엄청 노래를 잘 부릅니다, 외워서. 자, 이 만화를 제가 보면서 진짜 상 주고 싶다. 만화 내용 또한 정말 많은 교훈을 줘요. 그래서 애들이랑도 재미있게 봅니다. 자, 갑자기 만화 이야기로 갔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 가사 내용처럼 쓴맛과 단맛이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자, 좋은 것만 삶에 활력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자, 진정한 효도란 것은 단맛만 느끼게 해주면서 시시하는 자식이 아닌 함께 삶을 느끼고 소통을 잘하는 자식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자, 이게 바로 인지활동과 치매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희로애락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주제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이거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제가 큰 힘이 되고 계속 좋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작사녀 채널에서는 작업치료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미와 할비,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 어린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그리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작사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